자,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출석을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름 성함들을 다 알아서 체크를 다 했고요. 자, 일단은 요거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드릴 거예요. 얘를 15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적혀있는 이런 구글링이라고 적혀있는 얘들은 얘네가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요거부터 하세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 이거 나오는 거 얘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얘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날짜 얘는 일단 냅두고 요거 나오는 거부터 하세요. 내용, 이 날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알바 가서 나오게끔 일단 작성을 하시고, 제목이랑 내용, 번호 이런 게 나오는 것까지 일단은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 정도 힌트를 좀 드리고, 자, 해보세요. 여기 있는 스플릿이나 스타트윗 이런 거는 기본으로 제공받는 함수들이에요. 우리가 뭐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고 기본으로 제공받는 애들이니까 얘네가 뭔지 막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얘네들은 사용법과 왜 쓰는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구글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고민하시던 거 멈추시고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거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테일이라는 명령어 뒤에 숫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할 건데 저는 일단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티클 리스트를 하나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랑 같은 틀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냥 붙여넣기 해준 거고요. 여기를 디테일 1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일단 이거 입력했을 때 1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입력 받은 거고, 일치할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첫 줄은 해결이 된 거죠. 이거. 근데 얘는 이제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우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2번 게시물일 때는요. 이러고 여기다가 2 넣어주면 1번 게시물과 2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두 개 생긴 거죠. (1) 했을 때는 1번 게시물이, 2 했을 때는 2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게시물이 몇 개일지도 모르고요.
1번, 2번이 실제로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얘는 그냥 박아놓은 거죠.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해놓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게시물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금 여기서 파악을 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1에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거 그냥 디테일 1 했을 때는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 나올 거니까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글링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개를 구글링 해보셨으면 대충 얘가 뭐고 얘가 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이거 있을 때 얘랑 얘가 각각 글 번호죠. 지금 여기 디테일 뒤에 적어주는 이 숫자들은요, 번호예요. 번호, 글 번호. 우리가 이 글을 상세 보기 하겠다 라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게끔 시킨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디테일 뒤에는 번호가 들어오는 게 공통이네요. 그래서 얘를요 지울 거고요. 여기 equals를 start with로 바꿔줄 거예요. 이 start with는요 얘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요 앞에 cmd 얘는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죠. 명령어 입력한 게 이거 뒤에 오는 얘랑 뒤에 오는 얘로 시작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티클 띄고 디테일 띄고 여기다 어떤 숫자를 쓰든지 간에 얘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를 탄다는 거죠. start with 그렇게 사용을 하는 애예요. 문자열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이라면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서 여기다가 1 했어요. 1번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데 나올 거고요. 2를 해도 1번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고 있죠. 왜냐면 여기 1을 넣어줬으니까 얘는 계속 1일 거예요. 그쵸? 뭔가 이대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디테일 뒤에 입력받아온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 글에 대한 번호가 매겨지겠죠. 일단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디테일 뒤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썼을 때 이 숫자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가져오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좀 간편한 방법으로 소개를 드린 게 스플릿이었고요. 스플릿은요,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자, 우리가 아티클 디테일 숫자를 1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자, 얘를 스플릿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할 건데, 스플릿 얘는 뭐냐면 얘 스플릿이라는 애한테 구분자를 지어줄 수 있어요. 구분자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 구분자를 지은 게 공백 띄어쓰기라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라는 구분자를 얘한테 지정을 해준다면 이 스플릿을 사용하면 이 문자열을 띄어쓰기 기준으로 잘라요. 그럼 얘를 입력했을 때 얘를 스플릿을 한대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개로 나눠져서 나오는 거예요. 스플릿은 그런 용도예요. 자, 얘는 그냥 제공되는 함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사용법과 왜 사용하는지 제가 설명드린 걸로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구글링을 좀 더 해보세요. 사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얘는 스타트 윗이랑 스플릿 이런 거는 뭐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갈 필요 굳이 없고요. 스플릿은 내가 지정해준 구분자로 얘를 끊어준다.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문자를 나눠서 반환을 해준다 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 이런 걸로 구분자를 넣어줬대요. 얘는 사실상 끊어지는 게 없죠.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띄어쓰기였으니까 여기가 구분자가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실 이 앞에 거 2개는 필요 없어요. 얘만 알면 돼요. 근데 얘를 알기 위해서 얘를 활용한 거고, 얘를 활용해서 얘랑 이렇게 덩어리 3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린 이 덩어리 3개 중에 얘만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뒤에 적어준 이 넘버를 아는 거죠. 이걸 위해서 스플릿을 써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서브스트링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함수를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꼭 스플릿을 써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네,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플릿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스플릿을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 일단 자, 만약에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를 스플릿으로 쪼개겠다 하고 있어요. 공백으로 구분자를 공백으로 줘서 이 스플릿을 사용해서 이 아티클 디테일 숫자 들어오는 거를 쪼개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cmd 비치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 에러 나고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스플릿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한 줄이었던 문자 열을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눠준다 그랬죠. 근데 변수의 값 몇 개 들어가요? 변수의 값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얘는 지금 그냥 변수잖아요. 그쵸? 스트링 타입의 변수 값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이거 3개 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남는데 이걸 변수에다 넣겠대요. 안 되는 거죠. 그냥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배열이죠. 배열. 문자열로 이루어진 배열. 타입의 커맨드 비치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다가 얘를 쪼개서 넣겠대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하죠. 제가 아티클 디테일 1을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 덩어리가 3개가 나올 거고요. 그 덩어리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였어요? 맨 뒤에 오는 숫자죠. 그쵸? 얘네 필요 없고 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3덩어리니까 요 뒤에 숫자가 뭐 1이 오든 12가 오든 123이 오든 얘네 한 덩어리잖아요. 총 3덩어리죠.
세 덩어리의 마지막 덩어리. 그러면은 방 3개 중에 두 번째가 아니지. 2번 방에 들어갈 거예요. 012니까. 2번 방에 들어있는 이 숫자, 여기다가 적어줄 우리가 넣어주는 이 숫자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 지금 얘는 숫자죠. 얘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입력한 건 숫자죠. 근데 제가 왜 스트링에 담아요? 그리고 얘는 왜 에러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면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입력한 건 문자 열이에요. 거기서 쪼개면 얘는 당연히 문자 열이에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넣으려면 스트링에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요, 나중에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트로 넣을 겁니다. 정수형 타입의 변수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그냥은 안 되죠. 이거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동 형변환 할 때 앞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줬었죠. 이게 이제 정수로 형변환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지금 안 되죠. 얘는 형변환 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펄스 인티죠. CNG 비치. 아, 이게 빠졌네요. 이 괄호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랬네요. 자, 제가 integer.parseInt 라고 적었어요. 얘는요, 문자열의 값을 정수 타입으로 형변환할 때 사용하는, 얘도 제공받는 함수 같은 거예요. 형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형변환이랑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근데 이제 기존에 했던 형변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로 열고 아까 인티저 넣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이제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얘는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얘는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굳이 얘를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뭔가 문자열에 대한 값을 이제 정수로 형변환을 하고 싶다 하면 이거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값을 정수 타입으로 형변환을 하고 싶다고 이걸 넣는다고 안 되겠죠. 얘는 숫자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값들이 문자열로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할 때 이런 애들은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면 정수로 들어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사실 이제 이걸 외우지 않아도요, 그냥 뭐 문자열 정수 형변환 이런 식으로 구글에 치시면요 다 나와요. 여기 앞에 자바 하나만 붙여주면 자바에서 쓸 수 있는 형변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구나, 일반적인 방법과 달랐구나 정도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실제로 활용할 때 기억이 안 나면 검색하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얘가 뱉어주는 에러에서 얘는 안 되겠네요. 얘는 타입을 그냥 바꿔버리라고 밖에 안 하네요. 캐스팅 하라고 안 하고. 이건 안 되겠네요. 네, 이거 검색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형변환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이디에 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입력한 게시물 번호 담겨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 여기 1이 아니라 아이디 쓰면 우리가
1 입력하면요 1번 게시물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222 하면 222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우린 이 숫자 입력한 숫자를 지금 아이디로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한 거니까. 그쵸? 1 넣으면 이거 지금 아이디에 담긴 거고, 아이디를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222 똑같죠?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게시물이 없을 때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럼 지금 여기 안에서 게시물이 없을 때 라는 조건을 뭔가를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게시물이 없을 때는 얘가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고요, 게시물이 있을 때에는 얘가 아니고 게시물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걸 해줄 겁니다. 일단 false. 자, 불린 타입의 found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얘를 false로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시켜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일단 게시물이 있다는 얘기는 얘도 똑같은 거죠. 위에서 썼던 거랑 articles size,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게시물이 있다는 얘기는 articles에 뭔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게시물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니까, 그쵸? 이때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는 article size 0 해갖고 이거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입력받은 글 번호, 그 글 번호에 해당하는 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얘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디테일 1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1은 있는데 2번이 없어요. 이건 좋은 얘가 아니구나. 사이즈가 0이면 없으니까 없다. 없다는 예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있을 때는요, 있을 때는 이거 번호 가져온 걸로 찾아야 되죠. 게시글이 실제로 그 1번 글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사이즈 0 이걸로 쓰지 않는 거고요, 지금 반복문 돌려서 여기다가 이걸 해줄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여기서 article.id, 얘는 어떤 값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게시물이 들어있다면 아티클에 담겼을 거잖아요. 담긴 거에서 id 가져와서 그러니까 글 번호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 0번 방에 1번 글 담겨있죠. 이 0번 방 안에 1번 글이 담겨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article.id는 얘 가져온 거죠. 1번 글 가져온 거죠. 근데 여기 id는 뭐예요? 이 id는? 그렇죠, 얘죠, 얘.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해줘서 지금 얘한테 저장했죠. 이 id를 비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입력한 글 번호가 그 글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articles 안에 있으면 이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이 내가 입력한 id 글 번호가 지금 게시물 몰려있는 articles 리스트 객체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있으면 found를 true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반복문을 나가도 되겠죠. 찾았으니까 우리가 입력한 게시물 번호랑 일치하는 게시물을 찾아서 작업을 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반복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탈출을 시키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파운드가 펄스면 여기서 우리가 펄스로 했어요. 근데 얘를 돌았는데 뭐 아무것도 일치하는 게 없어서 파운드를 true로 바꿔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파운드는 펄스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치하는 게시물을 못 찾은 거니까, 못 찾았을 때는 파운드 펄스 그대로 있으니까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존재를 한다면 게시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이즈가 지금 2예요. 그럼 0, 1 두 방에 1번 글과 2번 글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디테일 3을 쳤어요. 그럼 3번 글은 없어야 되잖아요. 1, 2번 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 아이디 가져왔는데 얘는 각각 1, 2래요. 근데 우리가 입력한 건 3이죠. 그럼 이 반복문 돌 때 이 if 조건문 못하죠. 그럼 파운드가 true로 안 바뀌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거 브레이크도 상관없이 그냥 해당되는 거 없으니까 반복문 빠져나올 거예요. 돌다가. 그러면 파운드 지금 여전히 펄스죠. 여기서 못 바꿔줬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 아이디는요, 우리가 입력한 거 그대로 3번일 거고 3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로직을 눈으로 쫓으면 이런 형태예요.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띄우고 나서 얘도 컨티뉴. 그래야 밑에 신경 안 쓰고 위로 알아서 올라가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닐 때, 존재할 때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없는 거 한번 쳐보죠. 없대요. 2번도 없대요. 오타가 났네요. 다 없대요. 왜냐? 우린 만든 적이 없죠. 없는 게 맞아요. 지금 글 2개 있는 거 잘 확인되죠? 잘 저장이 되어 있어요. 3번 게시물은 없죠? 2번까지밖에 없으니까. 존재한다고 나오죠. 존재한다고 잘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로직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있는 게시물을 가져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잘 한번 천천히 눈으로 쫓아보면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나오게 해주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 반복문 안에서 아티클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아티클 타입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각각 게시물들 얘한테 담아서 비교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이런 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게시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이 게시물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내가 여기다가 1을 했어요. 근데 1번 게시물이 있어요. 지금 얘는 1번 게시물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죠? 여기 부분에서 1번 게시물은 실제로 이 아티클에 들어있을 텐데, 그래서 그 아티클 아이디 1번 가져와가지고 비교도 했고 그걸로 파운드 값 바꿔가지고 이런 처리도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그럼 아티클한테만 접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티클 접근 가능할까요? 이 아티클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되죠. 지금 for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 반복문 밖에서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복문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밖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 하나를 더 만들 거고요. 얘를 일단 널로 초기화를 해 놓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한테 article을 넣어주면요, 얘는 반복문 안에서 만든 게 아니죠. 얘는 그죠? 반복문을 타고 뭔가 일치하는 게 있어서 article이 얘한테 들어갔대요. 그럼 지금 그 로직 안에서 found article은 우리가 입력한 글 번호랑 일치하는 글 번호를 가진 글을 물고 있겠죠. 여기서 넣어준 거니까 얘가 일치했을 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1번 글이 존재한다면 요걸 통해서 아, 일치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거기다 아티클을 넣어준 거죠. 여기다가. 그럼 얘는 우리가 입력한 1번 글 입력했을 때 이거 타서 이거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 found article에 뭐 들어있어요? 1번 글 들어있는 거죠. 1번 글. 1번 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얘한테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천천히 디테일 1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1번 글이 있어요. 1번 글은 0번 방 안에 있겠죠? 그쵸?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서 id 1이죠. 우리가 입력한 거 1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뭐 초기화만 해놓은 거니까. 자, 반복문 들어옵니다. 얘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사이즈 1이네요. 참이죠? 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0번 1번 글 여기 일단 들어가요. 아티클에 지금 그 상태예요. 그리고 article.id 지금 아티클에 1번 글 들어있죠. 얘 id 1 맞죠? 우리 입력한 거 1이죠. 일치하죠? 그럼 found를 true로 바꾸고 found article에는 article을 넣어주겠대요. 그러면 이 found article에 지금 널이었던 게 article이 들어간 거죠. 그 상태로 브레이크 반복문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 바깥에서 반복문 바깥에서 found article에 뭐 들어있어요? article 리모컨 들어있는 거죠. 넣었으니까. 얘는 그 반복문 안에서 만든 변수가 아니라 밖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반복문이 끝나도 살아있잖아요. 이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가 반복문이 끝나면서 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리모컨을 얘한테 토스하고 죽은 거죠. 우리 많이 반복했던 거잖아요, 이 내용. 그럼 얘가 이 리모컨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지금 모양이 번호, 날짜, 번호가 여기 번호는 지금 %s예요, d예요? d죠. 여기가 found article.id 얘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날짜 얘는 s겠죠. 제가 이 날짜는 일단 고정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이 제목, 내용 s 얘는 타이틀, 얘는 바디. 자, 잘 나오는지 테스트 빠르게 한번 할게요. 아티클, 일단 디테일부터. 지금 없죠? 안 만들었으니까 없을 거고요. 잘 나오고 잘 나오죠. found article 이 변수가 죽기 전에 found article에 토스 해놓고 죽었고 found article은 여기서 사용을 한 것 뿐이니까 자기한테 있는 리모컨 그냥 조작한 거잖아요.
자, 잘 나와요. 시간이 좀 없어서 이것까지만 빠르게 할 건데, 자, 지금 파운드라는 애랑 파운드 아티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게시물 있을 때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적고 놨더니 여기서 필요 없는 애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파운드를 만들었던 이유는요, 이 우리가 입력한 이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요 안에서 값 바꾸는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없애볼게요. 얘를 없애고 얘도 없애고, 자, 이렇게 하면요, 그대로 볼게요. 1 들어와요. 우리가 1 입력했어요. 근데 지금 게시물이 없대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널로 초기화된 상태로 반복문 들어와서 이거 도는데 없으니까 이거 못하죠. 그럼 여기서 아티클 못 들어가죠. 그럼 이거 반복문 빠져나왔을 때 파운드 아티클은 널 그대로죠. 여기서 값 바꿔준 적이 없으니까. 얘가 널이란 얘기는 여기서 값이 없다란 얘기랑 같으니까 게시물 없다 해줄 수 있는 거죠. 파운드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찾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하면서 다른 걸 만들고 보니 얘만 활용해도 둘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지금 오늘 한 이 로직은요, 영상 좀 돌려보시면서 좀 천천히 멈추고 생각도 해보시고 따라도 해보고, 그리고 혼자 생각도 해보시고 하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했는데, 지금 이해가 당장 안 되셔도 좀 반복적으로 영상을 돌려보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내일은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영상 업로드가 일찍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내일 오전이나 이럴 때 복습을 좀 해주시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